교육혁명. 50년대의 교육혁명의 의미.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신분차별이 심했던 한국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놀라울 정도로 평준화된다. 농지개혁으로 빈부격차가 크게 완화됐고, 전쟁을 통해 그 줄어든 빈부격차마저도 종이 한 장 차이로 좁혀져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똑같이 가난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와, 신난다. 모두가 거지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다. 그리고 평등해진 세상에서는 모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저마다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유교적인 전통이 항상 나쁜 영향만 준 것은 아니라는. 여기에 전후 불어닥친 베이비붐으로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경쟁을 더욱 심화시켰고, 비례적으로 교육열을 더욱더 부추기게 했다. 농촌의 몰락으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도 경쟁과 교육열을 높인 또 다른 원인이었다. 이러한 교육열에 힘입어 해방 직후 77%에 이르렀던 문맹률은 1950년대 후반 28%까지 떨어지게 된다. 학자들은 이런 면에서 50년대의 교육열을 교육혁명이라고 말한다는. 그리고 50년대 교육혁명이 결실을 보게 되는 시기가 바로 60년대 이후였다. 그때가 50년대 학생들이 생산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일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특히 50년대 교육혁명기를 보낸 이들을 한글 세대라고도 한다는. 그런 면에서 50년대의 교육혁명은 한강의 기적을 일군 첫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교육혁명은 어느 특정인의 업적이 아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어떤 특정인의 업적이냐 쉽게 단정 지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흔히 나타나는 오류는 내용을 생략하고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직 하나의 결과만 본다. 대표적인 게 농지개혁과 의무교육의 실시다. 사실 농지개혁은 미군정이 처음 실시했었고, 건국 이후 정부는 미군정이 만든 시스템을 토대로 살짝 몇 군데만 수정했을 뿐 대부분 고스란히 따라했다. 그마저 정부가 시행하기도 전에 이미 전국의 80%의 땅이 팔려나간 상태였다. 북한의 토지개혁 소문을 듣고 농민들은 토지를 몰수당할까 두려워 미리 값싸게 팔아버렸던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농지개혁의 성공은 오히려 북한 때문인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은 결코 어느 특정인의 업적이 아니었다. 의무교육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최초로 실시한 것도 역시 미군정에서의 일이었다. 이때부터 한글 위주의 가로쓰기 교육이 시작되었다. 교원 양성소를 개설해서 부족한 교원을 보충했던 것도 이때부터였다. 종합대학이 등장한 것도 미군정 시절부터였다. 미군정기 연세대학교의 사진이다. 게다가 교육열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전쟁 이후 평등의식 고취가 큰 몫을 차지했다. 어디에서도 특정인의 업적을 논할 수는 없다. 더욱이 신생 독립국으로서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나라는 없었다. 20세기에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도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은 실시한다는. 같은 시기 토지개혁과 문맹률로 따지자면 북한이 한국보다 오히려 더 성공적이었다. 물론 50년대 후반이 되면 북한은 토지 사유제를 철폐하고 집단 농장으로 탈바꿈하게 되지만 50년대 후반 북한의 집단 농장의 사진이다. 결국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비교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특정인을 미화하는 것이다.